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1월 3주차 주간시장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지소미아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보복으로 지소미아를 연장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에 어제 발표가 됐죠. 어제 6시경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슈죠. 자, 조건부로 일단 연기시키겠다. 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우리나라로 올려주고 수출 규제를 철회해주면 네, 연기를 시키겠다. 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날 네, 00시 기준으로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소미아가 일단 조건부로 연기가 됐고, 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이제 협상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달 12월경에 뭐 한일 간 정상이 만나서 뭐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연기됐던 것,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 자, 홍콩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는 시위가 약간 잠잠해졌다고는 하는데, 자,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죠. 미국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서명만 거치면 이제 홍콩 인권법 관련된 모든 절차가 네, 만료가 되게 되는데, 자,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가 시진핑 주석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뭐 홍콩이 14분 만에 없어졌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자,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확대됐습니다. 일단은 12월로 지금 연기가 되는 것은 네, 거의 확실시해 보이죠. 이제 11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미중 간 정상이 만나서 11월에 네, 서명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 12월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됩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 특히 국내 증시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많이 거쳤는데 자, 이런 이슈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자, 우리나라 경기 어려운 것은 뭐 계속해서 아시고 계실 텐데 자,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2.0%로 하향 조정했고요. 자, 실질적으로는 뭐 2% 달성 올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통이 열립니다. 자, 29일 날 열리게 되는데, 자, 올해 마지막 금통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성장률 관련된 뭐 발언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2.0% 정도 뭐 마찬가지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데, 목표치 달성이 뭐 조금 어려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기준금리는 지난번에 내렸기 때문에 지금 1.25%인데 네,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자, 일단은 금리를 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다시 한번 내려놨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내년에 뭐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번 주에는 조금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1180원에 근접하는 환율 모습.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정리해 봤고요.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주던 네,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뭐 3% 가까이 크게 조정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네, 5%대 뭐 급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5.17% 35포인트 하락한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동매매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 이번 주에 또 계좌 수익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장 뭐 끝나고 보니까 뭐 상당히 어려웠던 일주일이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자, 역시 시장 하락에는 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뭐 이따 잠깐 보겠지만 한 12거래일인가요? 연속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좀 조정이 되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의 편입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일부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로 이번 주 주식시장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낙연 테마주가 뭐 최근에 시장을 뜨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정치 테마주 뭐 급등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자, 이낙연 대장주 중에 하나였던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 뭐 이낙연
네, 친동생이 뭐 사퇴를 하면서 뭐 하한가를 가는 등 뭐 이런 이슈로 또 급락을 하고요. 네, 반대급부로 다른 이낙연 테마주들 또 새로운 대장 찾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 뭐 테마주라는 것은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함께 있다라는 것, 급등락을 지속하고 있고, 뭐 총선, 네,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과 그 이후 뭐 대선까지도 일단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은 뭐 급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국내 방산주들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마치고 나서 지소미아가 네, 조건부긴 하지만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방산주가 좀 조정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이번 주 시장 전체적으로 어려웠는데 주시장 차트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요렇게 네, 고점을 내리면서 네, 요렇게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요때 한 8월 말 정도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더니 요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요 추세가 만약에 이제 다시 지지선으로 네, 작용을 해준다면 요렇게 지금 장대음봉 나온 것보다 조금 더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겠고요. 자, 최근에 쉬지 않고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와야 되는 순간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뭐 상승하는 동안 조정이 뭐 한 2에서 3주 정도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자,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하락할 때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일부 네, 되돌리는 구간들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좀 크게 장대 음봉으로 나와서 약간 걸리긴 하지만 뭐 한 번쯤은 네, 나왔어야 하는 조정이다. 자, 현재까지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도 장 막판에 21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죠. 자, 2101.96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 다음 주는 2100선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2050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켜줘야지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네, 생각 가지고 있고, 자, 사실은 코스닥 지수가 뭐 코스피에 비해서는 훨씬 아쉽습니다. 자, 급락을 할 때는 워낙 급락을 했었는데 반면에 이렇게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뭐 변동성을 코스피보다 크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상승을 그렇게 강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만 5%짜리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뭐 급락하는 모습 상당히 아쉬운 일주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 좀 많이 밀려난 만큼 다음 주 초반에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많이 내려온 네, 급락한 종목들 중에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뭐 차트가 그래도 완전히 네, 급락으로 접어든 네, 하락 추세로 접어든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잘 골라봐서 뭐 요렇게 좀 가격 많이 내려왔을 때 사는 것이 뭐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급락장이 한 번씩 나올 때는 또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하지만 이제 일주일 정도 조정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1주, 2주 정도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자. 자, 12월 말까지는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네,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뭐 12월 말까지 대주주들이 주식을 파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12월 말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양도세 기준이 끝나는 뭐 12월 말 1월 초부터는 다시 좀 시장이 상승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네, 다음 주 11월 4주차 주간시장 분석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